자, 인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오늘 급하게 MJ를 모셔왔습니다. MJ를 모셔온 이유는 우리 회원님 다 아실 거고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오늘 왜 왔는지. 오랜만에 MJ를 소개하고 같이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MJ입니다. 오늘 왜 오셨어요? 오늘 제가 급하게 아침에 이제 연락을 드려가지고 급하게 오셨어요. 급하게 오셨는데 신경의 변화가 우리 이제 회원님도 아실 거고요. MJ가 왜 왔는지. 오늘 MJ가 약간의 우리 전 방송에서 언급이 되는 바람에 MJ를 내가 부르겠다. 오늘 이제 그 공약을 약속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급하게 오늘 밤에 한 9시경에 올라가는 오늘 오프닝 벨을 오늘 이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MJ의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서 이거 넷플릭스 사라는 건지 아니면 팔라는 건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MJ의 넷플릭스에 대한 얘기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넷플릭스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MJ. 이제 예. 넷플릭스가 사실은 제가 이제 넷플릭스 자체는 엄청 좋아하고 사실 제가 뭐 한국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구독해서 네. 사실 저는 TV를 안 본 지 꽤 됐어요. 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제 와이프도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한국 TV 안 보게 되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만 계속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에서 하는 어떤 방송도 모르고 이제는 다 이제 넷플릭스, 뭐 왓챠 플레이, 뭐 그런 것들, 뭐 유튜브 오리지널 뭐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보고 있는,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엄.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왓챠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1년치를 결제해놨죠. 결제해놨는데 끊었어요. 이제 근데 1년치 결제해놨으니까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이제 보겠지만 사실 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컨텐츠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문제는 TV에서 재생이 잘 안 돼요. TV에서요? 네, 큰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큰 문제네. 스트리밍이 네. 컴퓨터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모바일이나. 이제 TV로도 보는 거.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TV 보듯이 편하게 이제 TV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게 왓챠 플레이가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컨텐츠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고객센터에 문의도 했는데 좋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끊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 테크니컬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넷플릭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넷플릭스를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됐다. 사실 넷플릭스를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주식으로서의 매력은 조금 이제 힘들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정도에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좋겠죠.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좋았는데 사실 뭐 후회봤자 늦었고 그리고 아니, 과거에는 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주식으로서는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매력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제가 그럼 몇 가지 이제 왜 넷플릭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근데 사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뭐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2,200만 건을 돌파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괜찮을 거다. 뭐 넷플릭스 끊고 하겠다는 분도 설문조사 물론 이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는 또 하겠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끊고 넘어가겠다는 거 디즈니로 이런 것들 뉴스가 나오는 판에 넷플릭스에 대한 그 악재가 좀 겹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큰 상관이 없는 거. 혹시 디즈니 플러스 소식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뭐 디즈니 플러스는 당연히 제가 이제 디즈니의 네. 너무 이렇게 팔로워로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오늘 오시는 바람에 네, 최근 뉴스를 전혀 아닙니다. 네, 저는 디즈니는 항상 이제 제가 뭐 항상 사랑하는 주식이죠. 네,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지금 볼 때 이제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평가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사업이 훼손을 받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디즈니 플러스 론칭 이후에 한 달 정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훼손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히려 좀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면은 디즈니 같은 경우에 검열의 왕이죠. 검열의 왕? 네, 검열을 엄청 해요. 예. 그래서 디즈니의 뭐 마블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즈니가 그렇게 생각보다
간섭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간에 보면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얘네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 편모, 편부라든지 뭐 이제 뭐 그런 어떤 캐릭터들의 특징인데 그게 다 디즈니에서 가정적 뭐 이런 걸로 해서 미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도 조금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검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성인물이 없어요. 아.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인물은 또 그런 걸 아, 생각하시 그거는 아니. 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혹시 그거 생각하셨나 보네. 아니, 그런 그거예요, 성인물은 그거? 그런 성인물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네. 뭐냐면은 조금 잔인하다거나 굉장히 이제 그 등급이 이제 어느 청소년 관람불가 이런 등급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폭스가 인수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뭘까요? 그 데드풀 같은 거. 그렇죠. 데드풀 같은 거에 매력이 어떤 뭐 성적인 농담도 있고 욕도 막 들어가고 막 잔인하고 이런데 그게 이제 디즈니에 편입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랑 ESPN, 훌루 다 엮어가지고 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훌루에는 청소년 관람 불가 콘텐츠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인물을 보고 싶으면 이제 그 훌루로 가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성인 컨텐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떤 그 성인이라는 게 이제 뭐 디즈니의 영화들도 다 좋지만 그 어떤 조금 등급이 올라가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디즈니 플러스가 뭐 다운된다, 뭐 이제 사업이 내려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넷플릭스한테 어떤 강점을 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일례로 뭐 넷플릭스가 내놓고 있는 최근에 어떤 그 오리지널 뭐 아이리시맨이라든지 과거에 성공했던 나르코스라든지 뭐 하우스 오브 카드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면은 다 등급이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런 등급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장면도 많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가 이런 강점이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이런 강점이 이제 충분히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디즈니가 계속 이렇게 검열을 하는 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디즈니가 지금 폭스의 어떤 그 컨텐츠들 뭐 심슨이라든지 몇 개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도 조금씩 검열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도 선택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넷플릭스 도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넷플릭스의 지금 관건은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랑 같이 본다는 거예요. 끊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유튜브랑 넷플릭스랑 같이 보고 있듯이 서로의 어떤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넷플릭스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노하우가 엄청 크잖아요. 과거에 DVD 배송할 때부터 그렇죠, 소비자의 그렇죠. 욕구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는 빅데이터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징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럴 때 오히려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왓챠 플레이를 제가 과거에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넷플릭스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 공간을 왓챠 플레이가 채워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넷플릭스에는 부족한 컨텐츠들이 왓챠 플레이에 있었거든요. 뭐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도 독립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을 부각했듯이 넷플릭스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항해서 부각할 수 있는 장점이 충분히 있다. 그거 때문이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의 문제나 그런 것도 이런 자기만의 특징이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뭐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도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금 조달이 더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뭐 이제 그 디즈니 넷플릭스를 끊고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최근에 뭐 조사한 기관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봤던 기관에서는 과거에는 넷플릭스 끊고 디즈니 플러스 가겠다라는 게 한 5%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4% 정도도 가정이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케이스는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를 굳이 끊고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시에 구독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떤 그 심리적으로 좀 바닥 정도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차트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최근에 좀 반등한 모습이에요. 네, 좀 반등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그 조금 뭐랄까 지금 뭔가 좀 애매모호한 시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크게 뭐 지금 그 숫자가 디즈니를 바꿀 숫자가 크지 않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약간 좀 올라와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본인께서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MJ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디즈니 이벤트까지 참여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디즈니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일단 디즈니 이벤트를 어디서 했어요? 디즈니 이벤트 지금 키움증권에서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짠 게 아닙니다. 이거 예, 뭐, 예, 이거는 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신규 매수하는 사람을 추첨을 통해 가지고 디즈니 주식 한 주를 준다고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게 한 주면은 생각보다 꽤 커요. 될 15만 가능성이 원- 높아요? 본인은? 모르겠어요. 운이 좀 따르나요? 저는 오늘도 신발 하나 그거 운이 별로 들어오고 없는-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하나 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무슨 뭐였지? 그 그- GD 포스, 됐잖아요. 지드래곤 포스를 제가 됐죠. 그러니까 운빨이 좀 있는 사람이어갖고 지금 그렇게 그닥 그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안 돼요. 그죠? 오늘 막 시작한 것 같던데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고 네네. 올 12월 31일까지인데 많은 분들 한번 해보시고 1+1이잖아요. 그쵸. 예, 잘하면. 근데 이제 물론 돼야겠지만 저희가 되도록 기원하고요. 어쨌거나 디즈니 참여- 주식도 지금 사기에 괜찮죠. 많이 조정을 받아서 140대 중반 정도. 그래서 지금 네, 이제 괜찮습니다. 양빵을 다 가져가는 혹시 MJ만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오늘 네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가는 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고, 넷플릭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음. 디즈니가 검열을 심하게 하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예요. 디즈니가 두 번째는 뭐냐면 디즈니가 너무 흥행에 집착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만 봐도 디즈니가 그 벌어들인 수익이 그 10억 달러가 넘는 1조 원이죠. 10억 달러가 그 박스오피스가 넘는 게 매년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7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2개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면 제가 깜빡하고 조명을 안 켜갖고 얘기하시면 제가 조명 네. 켜고 다시 녹음은 끊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어두움에 네. 내가 이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니까 안 더운 거야. 그렇죠. 이 조명이 켜야지 엄청 덥거든요. 이게 하세요. 예, 그래서 네.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디즈니는 지금 흥행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작품마다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0억 달러 박스오피스 넘는 작품이 지금 7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직 그 겨울왕국 2 포함 안 됐고요. 스타워즈가 아직 개봉 안 했고요. 그래서 그 2개 정도 포함되면 9개 정도 될 수 있다는 건데 그 7개 중에서 5개가 디즈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5개 정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박스오피스가 나오는데 올해 7개 나왔는데 5개가 디즈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니까 이거는 지금 소니 거잖아요. 근데 말 그렇죠. 그대로 디즈니가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조커고요. 그래서 이게 디즈니가 앞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더 커진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디즈니가 너무 흥행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만 만들고 진짜 영화다운 영화들도 있잖아요. 사실 좀뭐 독립 영화라든지 뭐 자기가 감독이 말하고 싶은 것들, 흥행에 집착하지 않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이 영화들은 좀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디즈니가 사실 폭스 인수하고 나서 세계 박스오피스 점유율가 40%가 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좋은 작품, 그러니까 그런 박스오피스 낸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돈을 막 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B급 영화도 내놓고 그런 예술적 영화, 감독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영화들도 내놓고 블록버스터도 내놓고 여러 가지 영화의 그 어떤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넷플릭스가 어필할 수 있는 작품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 최근에 올라오는 작품 중에 나한테는 취향에 맞지 않지만 이 영화는 왜 있지? 이 드라마는 왜 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질이 좋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강점들이 첫 번째는 디즈니가 검열을 했을 때 벗은 이제 넷플릭스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성인 컨텐츠, 그러니까 뭐 청소년 관련 불가라든지 그럼 뭐 그런 이상 자꾸 얘기지만 지금 성인 그런 머릿속에 있는 그 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성이 아니고 그렇죠. 폭력물? 그죠. 폭력성도 있을 수 있고 폭력물.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어떤 표현을 할 때 있어서 조금 어떤 표현을 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뭐 그렇죠. 폭력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고요. 이제 둘째는 이제 좀 어찌 보면 첫 번째랑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이제 진짜 영화계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성 있는 영화들도 물론 디즈니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뭐 어벤져스 같은 거 당연히 작품성 있고 다 하지만 뭐 어떤 다른 의미의 어떤 흥행을 떠나서의 작품성 있는 작품들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소비자층들은 계속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계속 어떤 블록버스터만 노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넷플릭스한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도 당연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줄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독자 얼마나 늘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지역별로 가입자 수를 발표하겠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디즈니가 전 세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허들이 존재해요 지금. 왜냐하면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게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가 않아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진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막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그렇죠.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디즈니가 생각보다 빠르게 전 세계로 진출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즈니가 분명히 지금 강세를 갖고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으니까 디즈니가 여기서 크는 동안 줄지 않고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면 넷플릭스는 다른 시장에서 계속 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 보셨는데 넷플릭스에서 웹툰 원작 스위트홈 뭐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한국 그래서 콘텐츠 뭐 스튜디오들의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넷플릭스가 이제 선정을 해보니까 일본 콘텐츠 뭐 이제 아시아권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경쟁자들 나오면 북미 지역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장에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걸 이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인도가 이제 발리우드 굉장히 큰데 인도 컨텐츠로 해볼까 하니까 또 인도 컨텐츠는 너무 노래 부르고 다 뮤지컬용 하잖아요. 모든 게 사실 그게 인도인들한테 취향에 맞을지 몰라도 모든 나라에 어필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일본 컨텐츠 해볼까, 중국 컨텐츠 해볼까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 컨텐츠가 딱 찍힌 거예요. 한국 컨텐츠가 모든 웬만한 나라에서 어필이 다 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요새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죠 아스달련댕이 막 재미도 없는 거 막 450억 투자하고 시즌 2 결정되고 막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어쨌든 이렇게 그 현지화라든지 그런 작업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자막이에요. 아 자막. 네, 왜냐면 그 아마존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그거를 영어로만 그냥 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죠. 이해를 안. 자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막이 다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영어 잘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영어를 웬만큼 한다고 해도 그냥 영어로 봤을 때 다 볼 수 있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막이 있는 걸 다 대부분이 선호하십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에 있는 컨텐츠들이 그 수많은 컨텐츠들의 자막이나 디즈니 번역이 더빙이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가 사실 뭐 한국 시장이라든지 딴 데에 들어오는 거는 생각보다 어떤 허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사이에 넷플릭스는 더 빨리 그쪽 시장에서 정착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방점이 또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있나요? 네, 또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라인 프렌즈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로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선보인다. 뭐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만큼 이제 한국 컨텐츠들을 많이 사가가지고 한국의 어떤 그 회사들과 많이 협업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요걸로 또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넷플릭스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상처받은 호랑이다. 지금 상처받은 호랑이거든요. 상처받은 호랑이면 누가 상처를 낸 겁니까? 디즈니가 냈죠. 디즈니가. 미키 마우스가 상처를 냈죠. 미키 마우스가 네. 상처를 냈는데 상처가 곧 아물 것이다? 그렇죠. 상처 받았지만 상처 받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쓰러지진 않는다. 아 쓰러지진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완전히 흔들린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경쟁이 치열해져서 흔들리는 게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넷플릭스를 지금은 이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럼 이따 제목에 붙여야 되니까 넷플릭스는 상처받은 호랑이? 좋네요. 좋네요. 근데 상처받은 호랑이의 부활? 근데 상처 받았을 때 그 우리 MJ께서 버렸잖아요. 아니 버리지 않았네요. 저는 그 와중에도 넷플릭스는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 저는 팬이고. 다만 이제 그 예전에 테슬라처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죠.
뭐 이제 저기 테슬라도 매도를 주장한 이후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렇죠. 제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음.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죠. 어, 테슬라의 과거에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깨끗해졌다. 네. 사실 이제 저희의 그 장점이자 뭐 단점일 수도 있지만 빠르게 태세 전환은 굉장히 예, 빨라야 예, 돼요. 빠르고, 왜냐하면 예. 주식 투자할 때 음, 뭐 저 주식은 뭐 이제 안 갈 것 같아. 음, 그런 건 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 뭐 물론 상장 폐지되고 이런 종목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있죠.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음. 좀 주의해야 될 음. 기간들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저는 뭐 MJ 말에 적극 100% 동의하고, 저도 얼마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속죄를 하고 테슬라 비유가 잘못됐다 속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같이 가져가는 건 어때요? 두 가지 다 주식을. 저는 뭐 같이 가져가는 거 괜찮은 것 어.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음. 사신다,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온리원 하나만. 굳이 두 개 사실 필요가 있을까 그럼 싶어요. 뭐? 왜냐면 디즈니는 음.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넷플릭스는 부침이 좀 있잖아요. 예, 부침이 있어. 아니 근데 근데 또 오래 걸리면 어떻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음. 주식이 이렇게 부침이 많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뭐 급격하게 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아까 차트하고 좀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디즈니는 조금 이렇게 약간 올라가다 쉬는 구간. 근데 넷플릭스는 좀 내려와서 좀 한참 동안 마음껏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제가 보기에도 넷플릭스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넷플릭스는 도망가는 입장이고 디즈니가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아까 거기에 따른 어떤 선호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같은 집은 저는 이제 디즈니입니다. 애들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물을 아직까지 뭐 같이 우리는 뭐 보면 각자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같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전 디즈니, 왜냐면 이제 겨울왕국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집안도 있지만, 또 우리 또 MJ 같은 또 젊은 분들이 사는 집안도 있어. 사실 뭐 그런 분들은 둘 다죠. 저는 예. 둘 다 보죠. 오히려 그런 거 선인물을 또 선호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고 저는 그거 본다는 소식도 있고. 중고생 관람가만 위주로.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성인물은 그런 애정 표현 있는 것보다는 그런 뭐 신랄한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약간 사실 흥미로운 저는 둘 다 구독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 마블 시리즈는 음. 요즘 같은 시대인데 블루레이로 제가 다 소장을 하고 있어요. 집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MJ의 말에 사실은 최근에 보면 그 과거에도 그랬지만 MJ가 말하고 한 며칠은 약발이 들어요. 예. 하다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약발이 점점 없어지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거니까 오늘 넷플릭스에 대한 그 좋은 내용 들었고, 제가 이제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질문을 못 받고요. 또 잠깐 보니까 막 중간에 끊기기도 해서 이게 보니까 뭔가 좀 어설퍼. 우리가 처음 이하는 교수님 없이 우리 MJ와 같이 한 거고, MJ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자주 아니 정기적으로 나오셔갖고 네. 얘기하셔야지만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급하게 이제 MJ 우리가 약속했던 것 때문에 나왔지만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해서 뭐 매주 언제 나오겠다는 걸 미리 약속해 주시면 제가 잘 네.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라이브로 해서 질문도 받아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일단 끝내기 전에 좀 이따가 그 나중에 그 2020 중국 뭐 탑 5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한번 좀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네,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네, 네, 이제 네. 중국 네. 증시가 뭐 잠깐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좀 예, 시황만 잠깐. 뭐 예. 중국 증시가 안 그래도 이제 다른 증시 대비해 많이 저평가되어 네, 많이 있는 못 가- 상황이고 음. 이제 무역 합의는 사실은 뭐 이제 뭐 1차 됐다고 해서 뭐 크게 뭐 변한 거는 없는데 지금 어떤 역학적으로 뭐 이제 트럼프의 상황이라도 뭐 트럼프 오늘 하원에서 탄핵 탄핵됐죠. 탄핵됐잖아요. 뭐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누구나 아니까 누구나 이제 그렇죠. 상원에서 안 될 거는 아니까 시장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정치 역학적으로 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크게 태클을 걸기는 조금 선거 전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도 선별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골라서 갈 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뭐 중국 정부가 내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강사회라고 해가지고 뭐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소강사회 실현이 내년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말이 많은 거죠. 뭐 GDP 성장률 내년 소강사회 실현하려면 몇 % 해야 된다. 뭐 이제 소강사회가 전 국민 뭐 중산층 뭐 이런 건데 어쨌든 그 GDP 몇 퍼센트 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 정부가 내년에 이제 어떤 통화 완화 정책은 분명히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돼지고기 때문에 물가가 아, 너무 많이 돼지고기 올라와 있는 때문에. 상황이라서 하지만 재정 정책이든 뭐든 해서 음. 금리는 직접적으로 낮추진 않겠죠. 근데 음. 이제 뭐 LPR이든 뭐든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양 정책을 할 거예요. 뭐 그게 부동산이 됐든 인프라가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좀 볼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중국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간만에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또 기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